자, 그럼 지금부터 제 146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은 다시 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른바 촛불정부가 반환점을 돕니다. 촛불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출발한 혁명적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 2년 반, 국민의 삶은 티끌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기득권층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건만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개혁입니다. 지난주 말에 정치협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부득이 불참했습니다만 일단 자유한국당도 동의한 가운데 열린 정치협상회의입니다. 핵심은 다시 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흐트러진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촛불, 서초동 촛불, 광화문 촛불, 검찰개혁, 조국 사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 이것에 관해서 여야의 각 당 지도부들이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정치협상회의는 다른 말로 하면 전국수습회의, 정치복원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사법개혁을 선처리 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 분명히 합의문이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선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은 명명백백한 여야 4당의 합의 문서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예산안이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 IPU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자 어제 출국하셨는데요. 돌아오시는 대로 다시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각 당이 의원들을 한 번씩 지명해서 실질적인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이 그 정치협상회의에 실무회의에 참여하실 겁니다. 오늘 한 언론의 제목이 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중도층 여도 야도 싫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정치를 바꾸는 거의 핵심은 선거제를 연동형, 국민 뜻에 연동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60%가 소상공인 당, 신당 창당의 지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국민의 25%, 4분의 1입니다. 26%입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가장 고통받는 계층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더 이상 거대 양당에 기댈 것이 없다. 독자적으로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에 10명의 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은 심각한 민심의 폭발력을 증거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육성, 보호, 지원을 근거로 삼는 이른바 조배수법, 조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5개 법안이 있습니다만,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은 소상공인연합은 비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입이 소상공인법이다. 그 법 중에 유일하게 소상공인연합과 뜻을 같이 하는 법은 조배수법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 변화 가운데 소상공인 기본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 연합의 정치활동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치활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각종 직능단체를 관변단체로 줄세우게 하려는 그런 시대에나 벌법한 발상입니다. 그런 헌법의 기본권적 시각에 따라서 각 직능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한국노총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책연대와 지지를 선언하고 민노총이 배타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개인도 조직단체도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별수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 좋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칠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목욕물 버리려다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하다 사회개혁을 놓치면 조국 장관이 책임질 것입니까? 조국 장관은 장관 자격도 안 되지만 능력도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하는 것이 더욱 두려운 이유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이 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경록 씨의 KBS 인터뷰를 문제시하니까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건축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뜩이나 가짜 뉴스들로 민심은 흉흉하고 국민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 보도로 사태를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언론이 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느 분야보다 자정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진영 간 싸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언론을 보고 싶습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일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중점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산업부 특허청 감사를 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텔레콤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부의 국정감사 때는 이 서울텔레콤과 분쟁을 했던 LG U+를 증인,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질의를 벌였고 상생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후반기에 또 저희들 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증인으로 신청해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당 일각에서 사법개혁 선처리 방침을 계속 언급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 퇴진 명분 만들기로 계획된 것일 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선거제 개혁을 선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의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선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고의의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 않겠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사법개혁 안에 대한 것이 이제 10월 말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면 불과 한 달 후에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달을 앞당겨야 할 아무런 하나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기국회는 10월 초중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그런 안에 대해서 박주현 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정개특위나 또 이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제가 낸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네, 야당 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개혁안은 더구나 지금 복수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리하기 위한 또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공석에 있든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가 지금 하는 일인데 왜 어떤 특정인이 법무부 장관인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걸 선처리를 후처리로 바꾸기 위한 명명백백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합의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실무협상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정당한, 정상적인, 상식적인, 바람직한 그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민간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서 보면은 손이 묶인 듯 어찌할까 방책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는 뜻이 되겠고요. 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불통은 속수무책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속도나 타임을 잡지 못하는 것, 또 수시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고, 또 강약에 대한 어떤 사강 외교만 봐도 대안과 대책이 없는 그런 걸 속수무책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먼저 철도노조 릴레이 파업 선언은 노조의 물리적으로 국민의 발을 묶는 공공성을 무시한 행동으로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기사 파업 당시에 택시회사와 파업 당시에 버스 택시 요금을 모두 다 인상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철도 요금도 인상하게 될 텐데 공공요금 인상을 소비자 부담으로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20%에서 30% 인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대기업부채 이 부분은 자산자본이 늘어서 부채 비율이 낮게 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가가 상승함으로써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비교했을 때 빈익비, 부익비의 차가 더 커졌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1조 5천억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 부채 비율이 92%에서 112.8%로 상승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금이 인상하게 된다면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나 서민은 수입이 줄고 있는데 공시지가나 공공요금이 20% 30%씩 오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속수무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